그 다음에 이제 고차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하죠. 고차방정식. 고차방정식은 3차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3차 방정식은 풀 수 없어요. 뭐 이건 대학 교수가 와도 못 풀어.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로 근사값 정도를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풀리는 3차 방정식은 몇 개 안 돼. 그런 건 이제 특수한 거고, 특수한 것을 몇 개를 예외하고는, 특수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또는 3차 이상 4차 뭐 이런 애들 이거는 풀 수 없다. 어? 그럼 우리는 특수한 몇 가지를 공부하는 거야. 특수한 몇 가지. 그럼 특수한 몇 가지라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 인수분해가 되어서 실제로는 뭘 푸냐면 실제로는 2차 이하의 방정식을 풀게 되죠. 이해한다. 오케이? 인수분해가 돼서 3차를 2차 1차로 쪼개든지 3차를 1차 1차 1차로 쪼개든지 뭐 이런 것들. 안 쪼개진다? 못 푸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딱 보고 풀으라고 했으면 뭘 생각을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뭐 2차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이렇게 푸는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어요. x 4차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뭐 이런 애가 있다. 얼핏 보면 4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치? x의 4차 방정식이지만 x제곱의 2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이걸 x제곱의 제곱이라고 보면 그쵸?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풀게 되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아니야. 4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쵸? x는 뿔마 루트 2 x는 뿔마 1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x의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지금 x의 4차 방정식. 근데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형태라는 거죠.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줬어. 예를 들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플러스 7, 플러스 15는 0이다. 이건 아무 생각 없이 확 전개해버리면 너무 힘들지.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해버리면 힘들죠. 요거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야. 그지? 4차 방정식이면 이걸 뭘 만들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걸 확 전개했다가 인수분해하는 게 쉬워? 어렵지. 그러니까 전개할 때 인수분해를 아예 고려를 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애들이 나오게끔 전개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요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여기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플러스 15는 0이 나오지. 그지? 그럼 요거랑 같잖아. 그럼 요건 이제 t로 보면 또 이제 뭐 푸는 거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쵸? 요렇게. 이게 t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이게 7 곱하기 15 더하기니까 8 곱하기 15 하니까 120 나오죠. 120.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12 곱하기 10 하면 되네. t 플러스 12 t 플러스 10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걸 또 다시 이제 푸는 거지. 그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하고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을 풀면 되는 거죠. 이제 2차 방정식을 풀겠죠.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는 0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0은 0 인수분해 안 되지? 요건 된다. 6이 그죠? x는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요건 안 되지. 요건 안 되지.
요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죠. 16은 뭐죠? 마이너스 4인가요? 틀렸다. 10인데 왜 20이라고 했냐? 10인데 10이니까 여기 6 x 플러스 4의 제곱 x는 마이너스 4의 뿔마루트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푸는 2차 뭐 3차 4차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인수분해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네. 이게 이을 연자예요, 이을. 우리가 2년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것, 그때 쓰는 연자고, 이게 설립자예요. 그래서 이어서 세운 방정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세웠기 때문에 둘의 공통분모를 찾겠다, 이런 뜻이거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들. 그래서 방정식 간의 이음이기 때문에 그 이음의 공통부분을 찾겠다라는 게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죠.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것들이 1원 1차 연립방정식이야. 미지수, 1원 1차는 연립방정식이 아니죠. 1원 1차는 그냥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니까 연립을 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2x 플러스 5는 7, 이런 게 1원 1차 방정식이죠, 그죠? 1원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2x 플러스 5는 뭐 7에서 그냥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그냥 풀었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이 2원 1차 연립방정식부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왜냐면 2원이라는 말이 미지수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 그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있으면 풀 수가 없는 거죠. 2x 플러스 y는 7이다. 그럼 이거 풀어라. 그럼 못 풀지. 그쵸? 이런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아서. x, y가 자연수라고 해도 여러 개가 나오지. 그거는 부정방정식이 안 돼요. 자연수가 되면. 정수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지. 그때는 부정방정식이 된다고. 그치? 자연수일 때는 몇 개 안 되지. 저기 이제 자연수라는 말이 붙으면 2x 플러스 y는 7인데 자연수 x, y 이런 얘기를 하면 될 수 있는 게 뭐 1, 5, 2, 3, 3, 1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아닌데 이게 정수 x, y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죠. 저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뭐 x가 7이면 y는 마이너스 7이고 뭐 이런 애들이 무수히 많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죠? 실수면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럴 건 이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풀어라 그러면 못 푸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대신에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두 개 줬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 줬기 때문에 요거의 해가 2로도 있고 0,7도 있고 뭐 되게 많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3y는 16이라는 것도 2로도 있고 7, 3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둘 다 갖고 있는 공통해를 찾는다라고 해서 이제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풀을 때는 그냥 이걸 이 상태로 놓고 풀었지. 그죠?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고 원래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통해를 AB라고 하면 AB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AB를 찾아서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풀었던 거지. 그지? 그렇죠? 원래 XY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XY는. 그렇죠? 공통해에 대한 거는 따로 있는 거고. 자,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식이 한 개면 최소한 2차까지밖에 못 풀어요. 그죠? 2차 방정식까지밖에 못 푼다 그랬죠, 앞에서. 3차 방정식부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건 우리가 못 푼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까지만 풀고, 미지수는 식이 한 개 줬으면 미지수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만 풀 수 있어요. 그죠? 미지수 두 개짜리는 이제 뭐 특수한 조건이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식 한 개를 줬다면 미지수 한 개의 최고 2차 미만으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요것만 만들면 돼. 미지수 한 개, 식 한 개만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 가감법이 있고 대입법이 있고 등식법이 있다 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감법이라는 게 뭐냐? 가감법은 뭐 소고법하고 똑같은 뜻인데 문자를 지운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미지수가 A, B 이제 앞에서
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6a 플러스 3b가 21이고 a 플러스 3b 아니구나. 요걸 준 거구나. 가감법. 방법인데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가감법. 속어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문자를 지워나가는 거죠. 문자를 지워나가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옆에서 2a 플러스 b가 7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b가 6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내가 a를 지우겠다 그러면 a의 개수를 맞추죠. 2a 플러스 b는 7 2a 플러스 6b는 12 그래서 이렇게 빼버린다 그지? 그럼 a가 사라지지 그죠? 그래서 문자가 하나가 되지 결국은 문자 하나씩 하나를 만드는 방법이죠. 내가 b를 없애겠다 그럼 이제 b의 개수를 맞췄다 곱하기 3이니까 6이네 6a 플러스 3b는 21 a 플러스 3b는 6 해서 빼버리면 5a는 15 나오니까 a는 3 뭐 이렇게 나온다 그죠? b는 1 찾으면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b는 1 찾으면 a에다 대입하면 a는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a3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b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연립방정식 풀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썼지.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위아래식의 차수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차수가 맞잖아. 근데 차수가 안 맞으면 속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식의 차수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할 때만. 오케이? 그러니까 동일하다면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을 땐 사용하는 게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아무런 해결도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대입법이죠, 대입법.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대입법이죠, 대입법. 대입법. 역시 얘들 문자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한다 이거지. 다른 문자로 표현한다라는 뜻이야. 다른 문자에 대입한다 이거지.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한 문자의 식으로 나타낸다. 그죠? 그래갖고 2a 플러스 b가 7이고 a 플러스 3b가 6이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내가 a의 식을 만들까?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식을 b는 7-2a라고 보는 거지. 그래 놓고 요걸 2번 식에다가 넣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3에 7-2a는 6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a는 2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가 돼서 a는 3. 그치? 그래서 b는 똑같이 또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대입을 시킨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보다는 우월하다? 가감법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 거야. 왜냐? 2차식하고 1차식이 있어도 1차식을 변형을 해서 2차식에다 집어넣으면 한 문자의 표현이 가능하지. 가감법은 아예 안 되죠. 가감 자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 7이고 뭐 b 마이너스 2a가 3이다. 이건 뭐 가감법 자체가 안 되잖아. 차수가 안 맞으니까. 그쵸? 요럴 땐 b를 2a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요게 a의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a의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감법보다는 좀 일반적이다. 그죠? 하지만 이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식이 좀 더 커지게 되지. 식이 좀 더 커져요. 계산하는 숫자가 약간 더.
대입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같을 땐 가간법을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더 많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치법이라는 걸 쓰기는 하지만 이건 가장 안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안 쓰이는 방법. 가장 안 쓰이는 거죠. 등치, 무슨 뜻이야?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같게. 그러니까 앞에 거 같은 경우는 2a 플러스 b는 7이고 a 플러스 3b는 6이다. 그러면 내가 요걸 a는 7 마이너스 b 나누기 2지. 여기서 a는 6 마이너스 3b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둘이 같다 이거지. a, a니까. 그래서 2분의 7 마이너스 b는 6 마이너스 3b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b에서 b는 1 나오고 a는 3 나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변형하는 식을 변형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가간법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변형을 하지. 대입법도 둘 중에 하나만 변형을 해요. 식을 변형할 때. 근데 등치법 같은 경우는 두 식을 다 변형을 한다고. 그지? 그래서 가장 많이 안 쓰이는 방법. 그지? 크게 뭐 좋은 건 아니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세 가지 다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어? 궁극적 목표는 문자 하나에 식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궁극적 목표. 문자 하나에 식 하나를 만들면 무조건 값을 찾을 수 있다. 찾으면 순서대로 대입을 하면 다른 문자들의 값도 찾을 수 있겠지. 그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2원 1차 연립방정식 많이 하고요. 그죠?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이거고. 이게 가장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 3원 1차 여기 미지수가 하나라는 거죠. 미지수가 3개. 그래서 식을 3개 줘야겠지. 그지? 4원 1차 연립방정식 그럼 역시 미지수가 4개니까 식이 4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 2개, 식이 2개인데 이게 2차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식이라는 말이야. 식이라는 말. 이게 무슨 식이냐면 독립적인 식이다라는 말을 해요. 독립적인 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줬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3이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z가 2인데 C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얼핏 보면 미지수 3개에 식 3개로 보여요. 근데 이게 1번식, 요게 2번식, 요게 3번식이거든? 한번 봐봐.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면 문자를 이제 줄여보자라고 해서 1번, 2번 사이에서 XY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Y 없앨게. 1번, 2번에서 Y를 없애보자. 그럼 두 식을 빼버리면 되지. 그럼 빼면 얼마 나와? X. 여기서 뺀 거니까. 여기서 빼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3번에서 Y를 빼볼게. 그러면 여기다 3배를 해서 빼봐봐. 3배. 3배에서 빼보면 여기 6이니까 X지. 여기 3배에서 빼면 없어지지. 3배에서 빼보면 뭐 나와? 마이너스 2Z지. 3배에서 빼보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무슨 얘기야? 같은 식이 나와버렸지. 다른 식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식이 나와버렸지. 그러면 식이 하나 모질란다는 얘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3번식이 1번식 더하기 2배의 2번식으로 만들어진 식이에요. 여기다 2배에서 더해봐. 2배에서 더해봐. 2배에서 더해봐. 그치? 그러니까 3번식은 1, 2번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1, 2, 3번은 1, 2는 독립적인 식이지만 3번은 독립이 안 되는 거죠. 독립적인 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식이 3개인 것처럼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지수가 몇 개? 3개에 식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식이란 다 독립적인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독립적인 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간을 하냐? 이걸 딱 보자마자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문자를 하나 줄여보는 거야. 한 문자를 줄여보면 다른 식이 나오면 독립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식이 나와버리면 독립식이 안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3원 1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1차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면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만 나오면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해야 되는 행위는 문자를 줄여가는 거지. 문자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 이거야. 줬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 Z를 없애고 싶어. 그래서 XY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Z를 없애면 위에다가 5배 주고. 그죠? 20Z는 밑에 식에다가 4배 해주고. 4Y 플러스 20Z 플러스 24. 해서 빼버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4Y는 1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또 Z를 빼야죠. 엉뚱하게 Y를 없애면 안 돼. 그지? 나는 Z를 없애는 게 궁극적 목적이야. 지금 1차적으로. 첫 번째 식에서는 Z 없애고 두 번째 식에서 Y 없애면 안 되지. 그지? 그럼 빙글빙글 도는 거죠. 두 번째 식도 Z를 없애야 되니까 여긴 내비두고 여기다만 5배를 해주면 되지. 5Z가 10이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18X 플러스 14Y는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러면 XY에 대한 방정식이 2개가 또 생겼죠. 그럼 요거 갖고 풀면 되죠. 그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아, XY에 식이 2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XYZ의 식 3개가 2개로 줄었죠. 이제 2개를 이제 하나로만 만들면 되지. 요게 똑같으니까 그냥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면 15X는 15가 나오니까 X는 1이 되죠. 지금 요거는 X의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면 문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지.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X가 1 나오니까 Y도 1이 나오고 XY가 1 나오니까 이제 올려가면 1, 1, 얘도 1이 나오는 거죠. Z도 1이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미지수 3개, 식 3개가 필요하다 이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뭐 내가 여기서 Z를 없앴어. 여기서 Z를 없앨 수가 있나? 네, 요렇게 2개에서 Z를 없앴어요. 그 다음 요렇게 해서 Y를 없앴어요. 요 2식 갖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내가 요 2식에서 XY 관계식을 만들어냈지만 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나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그러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4Z는 7이라는 식하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Z는 6이라는 식에서 Z를 없애버리면 무슨 관계식이 나와? XY 관계식이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요걸 앞에서 했으니까 Z 없앴으니까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4Y는 11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4Z는 7하고 똑같은 식에서 요번에 Y를 없애버리는 거야. 여기서 Y를 2배에서 더해주면 되죠. 2배에서 더해주면 무슨 관계식이 되냐면 XZ 관계식이 되지. 그죠? 여기 2배에서 더해주면 5X 2배에서 더해주면 14Y는 2배에서 더해주면 19가 나오죠. 그쵸?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이거 Z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문자를 뭘로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x로 나타낼 수 있게 됐죠. 그죠? y를 x로 나타낼 수 있겠지. z를 x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4x-3y 플러스 z는 2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y는 11 플러스 3x 나누기 14, z는 19 마이너스 5x 나누기 14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얘가 무슨 식이 되냐면 x의 식이 나오는 거죠. 한 개만 딱. yz가 다 없어지는 거지. 그쵸? y에다가 x 넣었으니까 z에다가 x로 바뀐 거니까. x에 대한 식 하나니까 그냥 이거 풀어버리면 x는 1 나오죠. y도 1 나오고 z도 1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야?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관계식 찾아서 한 문자로 다 바꿔준 거죠. 이것도. 그죠? 근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근데 요거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가감법에 해당되지. 가감법이기 때문에 이 세식의 차수가 다 일치할 때만 가능한 얘기고, 요건 대입법에 해당되죠. 대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차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궁극적인 목표는 문자를 하나짜리로 만들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차수가 다른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예를 몇 개 들어줄게요. 2x제곱 0이라는 식이 있고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 16이라는 식이 있어. 연립을 하고 싶어. 위에 거 2차지 밑에 것도 1차지. 근데 내가 문자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문자를 줄이는데 줄일 수가 없죠. 이건 지금 가감, 소거, 대입 다 안 되는 상황이지 지금. 그죠? 왜? 내가 이 y를 없애려고 y를 빼버리면 여기에 y가 안 사라져. x를 사라지려고 빼버려도 안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변형해서 집어넣으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요 0이에요. 요 0이라는 애 덕분에. 요 뒤에 상수가 있으면 이 식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0이 있으면 요 앞에가 인수분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2차식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1차식 2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차식하고 2차식이니까 뒤집어서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대입을 하면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는 애가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x는 y 또는 x는 y가 되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이 2개가 되는 거예요. 2x는 y하고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라는 거 하나 풀고 x는 y하고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라는 거 하나 더 풀어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2개의 연립방정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차수가 다르니까 대입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었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16이니까 16 x는 뿔마 4 y는 뿔마니까 여기 뿔마 4니까 뿔마 8이 되죠. 복고 동순. 복고 동순 무슨 얘기야? 이 중복되는 부호는 순서대로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 이 뜻이야. 복고 동순. 이걸 따르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또는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어넣으면 4x제곱이 16이 되겠죠. x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이 4. 그럼 x는 뿔마 2. y는 뿔마 2. 그치? 역시 복고 동순. 또 이렇게 풀리게 되죠. 요런 경우, 요 0. 이게 되게 고마운 존재지. 0이라는 게 되게 고마운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이죠. 4x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4지. 그죠? 자, 이거 풀어라 했다고. 여기도 0이 없고 여기도 0이 없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갖고 더하기 빼기 어쩌고 저쩌고 해봐도 문자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핵심은 아까 2차 시기 때 0이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고 0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위에 거에 두 배를 해서 더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거에 두 배를 해서 더해 버리면 6x 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 제곱이 0이 되잖아.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야지 내가 1차식으로 쪼갤 거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3이 3일 마이너스에서 3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3y입니다. 그래서 3x는 y든지 2x가 3y라는 식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여기 얘랑 얘는 어차피 이 식에서 왔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식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잖아. 어차피 이거 두 식에서 온 거기 때문에 둘 중 아무거랑이랑 연립해도 돼요. 연립할 때 큰 놈하고 해, 작은 놈하고 해. 작은 놈하고 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3x는 y하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하고 또는 2x는 3y하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하고 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 오케이? 중요한 건 2차식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돼요. 2차식끼리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을 굳이 인수분해를 찾을 필요는 없죠. x 플러스 y제곱이 7이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3이다. 이거는 보기만 2차지 실제로는 이게 xy고 xy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1차식처럼 풀어도 된다고. 문자를 x로 볼 게 아니라 x제곱을 한 문자로 보고 y제곱을 한 문자로 보면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건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곱해져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문제인 거니까.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보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상수를 0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 그죠? 그러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대입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그전에도 이제 항상 얘기했던 건데 미지수 개수하고 식의 개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다. 당연히 식이 부족한 거니까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해가 여러 개가 나오죠. 미지수의 개수가 3개고 식이 2개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못 푸는 거지 뭐. 그지? 못 푼다는 얘기는 해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해가 너무 많아서 못 쓴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그럴 때는 질문 자체가 어떤 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어떤 식의 값을 구해라라고 물어봐. 대부분. 그죠? 이건 니들은 아직 안 배웠지만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나중에 산수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게 돼요. 지금 당장은 이제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x, y, z 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x 곱하기 y 값을 구해라 이런 그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고 미지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당연히 같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연립방정식의 문제가 되니까 그냥 풀어버리면 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 한 문자의 식으로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거에 대한 방법이 가관법, 소거법, 대입법이 있었지만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목표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야. 이게 이제 되게 웃긴 얘기예요. 요 위에서도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 얘기할 때 우리가 독립식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독립식의 개수가 부족하면 역시 못 푸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겉보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x 플러스 y가 3이야. 2x 마이너스 y가 30이라고 할까? x 플러스 y가 30이야. 너무 커.
5야, 5. 5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건 4라고 할게. 그러고 또 있어. 2x 플러스 3y가 7이라고 줬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미지수가 몇 개예요?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식은 3개거든. 그치? 식은 3개죠? 그러면 내가 1번, 2번을 풀으면 뭐가 나오냐면 1번하고 2번을 풀으면 1번과 2번을 가지고 풀어내는 해가 XY가 뭐가 나와? 3, 2가 나와요. 3, 2가 나오는데 얘는 3번식을 만족하지 않지. 이건 3번식에 대입이 안 된다고. 그죠? 그 얘기는 연립방정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지? 세 개의 공통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잖아. 그지? 이때는 풀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식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이 무조건 맞으면 안 좋냐? x 플러스 y는 5라는 애가 있고, 2x 마이너스 y는 4가 있는데, 2x 플러스 3y가 10이라고 딱 있다 이거지. 이렇게 줬어. 그럼 우리가 겉보기엔 뭐야? 식이 3개인 걸로 보이지? 식이 3개인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미지수 2개의 식이 3개처럼 보이지만 1, 2번, 2번에서 푸른 XY가 3인데 여기다가도 3일을 넣으면 되지. 그 얘기는 3번이 독립식이 아니란 얘기죠. 독립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독립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뭐야? 실제로는 미지수 2개에 식이 2개인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건 있으나 마나한 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식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못 푸는 게 되는 거고, 식의 개수가 많아 보이는데 독립식의 개수가 많은 게 아니면 풀 수 있는 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애는 미지수의 개수, 독립식의 개수. 그죠? 누가 더 많은가요? 미지수가 많은 거죠. 미지수가 많아서 풀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지? 기본적으로 풀이가 안 된다. 풀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런데 단 여기에 조건을 부여를 하면 풀 수 있어요. 그치? 독립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을 더 주는 거야. 식을 주면 그건 부정방정식이 안 되겠지. 하지만 조건을 더 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주는 조건이 첫 번째는 자연수 조건과 두 번째는 정수 조건이에요.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이라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XY는 2를 풀어라. XY가 실수야. 풀 수 있나? 너무 많죠? 실수하면 뭐 1, 2도 되지만 뭐 2분의 1 곱하기 4도 되고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도 되고 그죠?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XY는 정수라고 딱 제한을 해버리면 풀 수 있죠. 몇 개 안 되죠.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지? 이걸 자연수로 가면 더 적어지지. 자연수로 가면 1, 2, 2,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수 조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요 밑으로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건이 더 가혹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형태가 되냐면 고부 형태지. 고부 형태이기 때문에 정수 조건에서 풀려요. 왜? 정수에 무슨 성질이 있어? 정수의 성질 중에 인수분해라는 게 있었죠. 소인수분해. 그지? 실수라고 하는 거에서는 소인수분해가 없었지. 그지? 3을 실수로 소인수분해, 아니, 3을 실수로 분해를 해봐라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곱하기로. 그죠? 하지만 정수로 소인수분해를 해라 그러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정수 조건의 성질이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고백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고백골. 정수 조건이 되면. 자연수 조건이 되면. 당연히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죠? 하지만 얘는 더하기도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냐? x 플러스 y가 3이라는 식이 있다고 쳐. x, y가 실수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많죠. 그죠? 1도 되지만 마이너스 1에 4도 되고 마이너스 3루트 2에 3 플러스 3루트 2도 되고 너무 많죠. 실수 조건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x, y가 정수 그러면 역시 못 풀죠. 이거는 합의꼴이거든. 그치? 합의꼴을 고백꼴로 바꿀 수 있으면 풀 수 있어. 지금 여기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수 조건이니까 이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1, 2도 되지만 마이너스 1, 4도 되고 뭐 그죠? 7에 마이너스 4도 되고 뭐 너무 많죠. 근데 이게 xy가 자연수가 되면 이건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죠. 1, 2, 2, 1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꼴에서는 자연수 조건을 주겠지. 그죠? 합의꼴은 자연수. 근데 합의꼴이라고 다 자연수냐? x 플러스 y 플러스 xy가 3이다 이렇게 줬다 이거야. 네? 그럼 이게 xy가 실수다. 이게 뭐 당연히 못 풀겠죠. 너무 많아서. 근데 xy가 정수다라는 조건을 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정수라는 조건을 봤으니까 뭘 해야 돼? 합의꼴인데 이걸 뭘로 바꿔? 고백꼴로 아까 거 못 바꿨지? 이건 못 바꿨잖아. 바꿀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건 바꿀 수가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그럼 양변에 2를 더해주니까 4면 되죠. 그럼 4가 될 수 있는 건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이 4가 될 수 있는 게 4, 1, 2,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x, y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x, y 그러면 당연히 x, y 그러면 x가 얼마? 3, 0, 1, 1, 0,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지? 당연히 x, y가 자연수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이 중에서 자연수인 것만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거는 풀이는 똑같죠. 3, 0, 1, 1, 0,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합의꼴이라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합의꼴이 고백꼴로 가능하느냐, 고백꼴로 변형이 가능하냐, 그럼 고백꼴로 변형이 가능하면 풀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식만 보면 부정방정식이지만, 그지? 요 조건에 따라서 이때는 부정방정식이 되지만 이때는 부정방정식이 아닌 거지. 그죠? 해가 이제 몇 가지 경우가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실수일 조건에서는 다 못 푸냐? 응? 실수일 조건에서는 다 못 푸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실수일 때도 이제 특정한 실수의 성질이 있겠지. 그지? x, y가 실수일 때는 무슨 성질이 있어? 실수의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요걸 이용하면 역시 x, y가 실수일 때도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이용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실수일 때.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xy가 실수라고 했다고. 아, 이게 뭐 정수면 인수분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실수인데 인수분해 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 그럼 얘를 뭘로 쪼개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쪼개야죠. 그래서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xy는 0이지.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제곱수니까 얘랑 세팅하면 되겠네. 그럼 xy 마이너스 얼마 되죠?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에 16이 더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에는 4x제곱 마이너스 안되네. 모질란데? 모질란데? 4로 들어가니까 모질라네.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안되지. y제곱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건 잘못 묶었네. 이걸 다 기어 들어가지 말고 요 뒤에 것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반만 기어 들어가 볼까? 그럼 x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이 되죠. 그럼 이게 x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의 제곱 되지. 그럼 제곱수 0, 이거 0보다 크고 0보다 큰 놈 두 개 더해서 0 나오려면 둘 다 0이어야지. 그지? 그래서 xy는 2고 2x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요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뭐 쉽게 생각나나? 쉽게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요거는 실수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를 요렇게 정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얘를 뭘로 보는 게 좋으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는 거야. 그게 원래 이제 정상적인 풀이가 되죠. 그러면 내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면 y제곱 플러스 4의 x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x로 묶으면 마이너스 8y x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가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y제곱 플러스 4로 나눠봐. 이건 죽어도 0이 안 되니까. 8yx 플러스 1은 0이지. 그럼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 y제곱 플러스 4에 8yx 플러스 반의 제곱 4y의 제곱 4y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근데 아까 x가 실수라고 그랬지. 응. x가 실수 아니야.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분의 4y의 제곱은 이렇게 되잖아. y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16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럼 x가 실수기 때문에 우변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지? 근데 이거 잘 보면 x가 실수기 때문에 우변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안에 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요게 우변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밑에 거는 부호에 영향 안 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16의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전개해보면 y 4승 플러스 마이너스 8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y 4승 플러스 8y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되지. 완전 제곱수의 음수가 0보다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이게 y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0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실제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요게 0이란 얘기잖아. 그지? 요게 0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0이니까 x 마이너스 y제곱, y가 얼마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나누기 밑에 것도 8이지. 이게 0이죠. 그러니까 x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y가 플러스 2면 y는 마이너스 2. 그쵸? 실제로 요거 풀어도 그렇게 나오죠. 그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오지.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변형시키는 것보다 그냥 실수의 성질이 뭐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오케이? 자, 부정방정식 xy가 실수일 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수 있다. xy가 정수일 땐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xyz가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자연수인 게 있어요. 자연수인 게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3이다 이랬어. 그래놓고 xyz가 자연수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 당연히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안 될 때 그냥 자연수는 대입하는 거죠. 대입할 때 x부터 넣을래 z부터 넣을래? x부터 넣는 게 편할까 z부터 넣는 게 편할까? z부터 넣는 게 편하죠. 왜 그럴까요? 이 개수가 영향력이거든. z가 한 칸 건너뛰면 실제로 저 식에서는 세 칸을 건너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x부터 넣어볼게. x부터 넣으니까 x가 얼마 넣어? x에다 2를 한번 넣어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기가 복잡하죠. 그죠? x부터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x에다 내가 2를 넣었어. 그러면 2y 플러스 3z가 얼마야? 12지 12. 그죠? 그러면 이제 y에다 2를 넣었어. 그러면 3z가 10이죠. 그럼 z는 없네. 자연수니까. 안 되지. 그 다음 그 다음 y에다 2 넣으면 3z는 2 집어넣으니까 4니까 일로 넘어가면 8이니까 z 또 없네. y에다 3 집어넣으면 6이니까 3z는 6이니까 z는 2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나오는 경우까지도 따져야 되지. 작은 거부터 넣었기 때문에. 근데 큰 거부터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거부터 넣으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3이다. 그럼 z가 1이면 x 플러스 2y는 10이 되지. 큰 거부터 넣으라 그랬지. 그러면 y가 1이면 x는 8 그냥 나오죠. 지가 알아서. 안 나오진 않지. y는 2 집어넣으면 x는 6이 나오지. y는 3 집어넣으면 x는 4가 나오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y가 얼마까지? 4까지 집어넣으면 x는 2 나오고 끝이지. 5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안 되고. 그죠? z에다 2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y는 6 되니까 7 되지. 그러면 y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5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경우를 안 따지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씩 변하게 되는 애들은 자연수는 대입을 할 건데 개수가 큰 애들이 영향력이 큰 거야. 많이 잡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메워주는 거예요. x 같은 경우는 개수가 없기 때문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짜투리를 지가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개수가 있는 놈들은 짜투리가 그게 나눠지는 애인지 안 나눠지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입을 할 때도 개수를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 대입을 할 때. 개수가 큰 거 먼저. 그지? 그럼 이제 쓸데없는 건 안 따지게 되죠. 여기서는 막 쓸데없는 거 다 따져야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